중계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문들이 제출이 되어서 이번 학회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5개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트랙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트랙 B에 대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의 B 트랙 B의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서비스 수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플로우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게 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트랙 B의 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 서비스 수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진행을 맡은 좌장 단국대학교 이환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트랙 B 첫 번째 세션에서는 5개의 논문이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세션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질의응답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리딩하면서 필요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진행상 필요한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제가 드리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첫 번째 발표로 기술 중심의 스마트 관광 서비스의 한계, 플랫폼 리더십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규리 학생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학생인데요. 학부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고 많이 부족한 논문일 텐데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랙 B 디지털 서비스 수용 파트의 첫 발표를 맡은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법학 전공 한규리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 네, 저는 기술 중심의 스마트 관광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리더십을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의 비콘 사례와 함께 더불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서론과 기존 연구,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 및 향후 연구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스마트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비콘 기술 활용, 스마트 관광 서비스 플랫폼이 실패했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제주도민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비콘 기술로부터 시행될 스마트 관광 서비스 사업이 실패한 데에 대해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에 비판 기사가 두드러지게 많게 되면서 현재 스마트 관광이 도 내에서 큰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 관광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 비콘 기술 기반의 관광사업 실패가 이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비콘 기술의 활용 적절성을 기준으로 비콘을 활용한 여러 플랫폼과 그다음 활용하지 않은 플랫폼을 플랫폼 리더십의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스마트 관광 플랫폼 사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에 연구 문제로 제주도의 사례는 과연 비콘 기술만의 문제인가로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콘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기술이 아닌 플랫폼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해당 사안은 스마트와 관광의 2가지 기준을 적절히 충족시켰는지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기술의 내용보다 플랫폼의 내용에 집중한 이유는 해당 사안이 단순히 비콘 기술의 문제로만 여기기엔 플랫폼 구성 내용 자체의 문제가 더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광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관광의 체계는 공급 측면의 4가지와 수요 측면의 1가지 요소가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요소를 가지고 제주도의 사례를 살필 때 관광의 구성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 관광은 이처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관광, 인터넷 위치 정보, 콘텐츠, 유통, 빅데이터, 아이디어,
비즈니스가 총합적인 가치가 된 것을 스마트 관광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린 독자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스마트 관광은 사실 기술적 측면에 조금 더 편향된 의존적인 관점을 가진 어떤 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키며 스마트한 관광 산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GIS 기반의 관광 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 관광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스마트 기술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고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7년 당해 목표를 통합적 재난 안전체계 구축, 어떤 안전에 가장 중심을 둔 스마트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주 나들이 안심 앱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제주 나들이 안심 앱은 그렇게 큰 실효성을 가진 어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다시 안심 제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심 제주 앱을 개발하여 제주 나들이 안심 앱을 안심 제주 앱으로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제주 안심 앱은 비콘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들이 이미 보편화된 와이파이나 GPS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한 저조한 사용자 수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스마트 관광, 그 중에서도 비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 손안의 궁은 적절한 플랫폼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 문화재 정보를 지원하고 해당 문화재 관련 동영상을 비콘 신호를 받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비콘 신호를 받아 자신의 방문을 인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 자동으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서 자신의 방문을 인증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콘 기술을 활용하고도 이렇게 성공적인 스마트 관광을 이뤄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콘 기술, 스마트 관광에 있어 단순히 기술이나 비콘 기술이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광의 요소를 충족하는 스마트 관광에 있어서 플랫폼의 내용이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주 사례에서도 단순히 비콘 기술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플랫폼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비콘 기술을 활용한 앱인 안심제주와 비콘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앱 비짓제주의 플랫폼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어플 모두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비짓제주의 경우에는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정보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호환 버전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많은 사용자로부터 유입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제주의 경우에는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단순 정보 제공의 기능만을 구현했습니다. 심지어 안심제주에서 중심적으로 구현한 안전정보 내용들은 모두 비짓제주에서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으로만 보아도 비짓제주는 관광의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안심제주의 경우에는 관광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어플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아도 이 안심제주 어플이 비짓제주 어플에 비해 내용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제주도의 비콘 서비스 실패로 일컬어지는 안심제주 앱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 선택의 실패가 아닌 서비스 플랫폼의 실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플랫폼 리더십 논문을 참고하여 플랫폼 리더십을 5가지 핵심 요소로 정의내렸습니다. 가치 창출과 내부 확장성의 혁신 능력과 플랫폼 개방성을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안성, 거래 과정의 효율성,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얻는 네트워크 효과가 그 플랫폼 리더십입니다. 플랫폼 리더십의 관점에서 두 앱의 서비스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통점으로 두 앱 모두 위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S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구현하는 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 비짓제주와는 달리, 안심제주는 비콘을 통해 실제적인 위치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어플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비짓 제주는 여러 호환 기능과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즉 사용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해 연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간의 커뮤니티를 통해 사용자 간의 연대 혹은 사용자 간의 연결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수용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에서도 연결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제주의 경우에는 출시 단계부터 수요자층을 한정시키기 시작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플랫폼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요자층에서만 계속 문제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수요자층을 한정하기 시작합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관광객으로 수요자층을 한정하고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도민으로 한정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학여행단에게 한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수요자층을 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간의 개방성이 없고 공급자 또한 수요자의 의견 수용을 원활히 하지 않으며 이런 연결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짓 제주는 연결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이익이 상호 보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제주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고객 문의 등 사용자와 공급자에 있어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사실상의 보완성의 개념을 적용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비짓 제주는 누구나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될 수 있었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부 환경의 SNS로 공유할 수 있어 큰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 안심제주의 경우에는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으로 만든 정보를 외부에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를 감축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짓 제주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검색 시간 절약과 같은 효율적 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광정보 통합 제공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실제 숙박부터 시작해서 쇼핑, 어떤 면세, 다른 의료 측면까지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관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사용자들의 시간 절약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제주도 기상 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어떤 안전 관련 서비스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게 하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어플을 어떤 총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두드러지는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를 했는데요. 비짓 제주의 경우에는 꽤 훌륭한 효율성을 갖췄다고 말을 했지만 일부 결제나 예약 기능까지는 제공할 수 없어 실질적인 관광 앱의 요소로는 구성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심제주의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살폈을 때 해당 정보 제공하는 그런 안전 정보 제공 또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실패 원인을 재고찰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비콘 활용 스마트 관광의 실패는 단순 기술 선택, 비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닌 플랫폼 내용이 실패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스마트 관광에 있어서 관광의 기본적인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스마트만을 중시하며 기술에 치중한 것이 실패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짓 제주앱과 안심 제주앱을 비교 분석했을 때 비짓 제주앱이 어떤 두드러진 장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으나 해당 앱도 스마트 관광 주제에 미루어 보아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연구 결과로 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두 앱에 대한 자문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적어 정보 수집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자문을 구할 때에도 부서별로 해당 서비스를 다른 목적과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았고 이를 정확하게 아는 부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해서 스마트 관광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나 플랫폼의 내용 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연구에 있어서 스마트 관광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좀 더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단순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스마트 관광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플랫폼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도 재정의하며 현 세대에 시사점을 주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